안녕하세요, 이현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리단 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서 지식산업센터 소유주분들이 저희와 함께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단을 구성하고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를 종료하고 나가라 이런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업체는 자신들은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 계약에 따라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그리고 관리단 집회가 무효이기 때문에 관리인 선임도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관리단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인데요, 관리업체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이 사건의 집합 건물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입니다. 연면적 약 27,000평 그리고 약 700호실 정도 되는 규모의 굉장히 큰 대형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이 건물의 시행사는 A라는 업체를 최초의 관리업체로 선정하면서 이런 내용의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달 용역비는 한 1억 300만원 정도 되고요. 계약 기간을 보시면 입주로부터 3년이고 관리단 대표 회의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후 재협이 결정한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 대표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단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갑은 계약 종료 5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종료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서면 계약 종료 통지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에도 3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신 이 규정을 관리업체는 악용을 해서 어떻게든 관리단 대표회의가 결성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즉, 관리업체는 어떻게든 관리단 구성을 무너뜨려서 시행사랑 체결한 관리 계약에 따라서 계약기간 3년을 보장받고 또 자동 연장돼서 추가로 3년까지도 더 보장받고자 이런 소송들을 남발하고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단 구성을 방해하는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입주 후에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리업체 A의 임원이었던 갑과 그리고 이 관리업체에 연관되어 있는 소유주들이 주도를 해서 층별 대표를 뽑았고요. 그 층별 대표가 다시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을이라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출했습니다. 소유주들은 관리업체와 관계된 사람들이 관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관리인을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은 위법하고 무효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 여기서 말하는 관리단 집회를 1차 관리단 집회로 하겠습니다. 1차 관리단 집회를 진행해서 관리인도 뽑고 관리위원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단 임원진들께서 관리업체 A에게 관리 업무 종료를 통보하고 퇴거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체 A는 1차 관리단 집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관리 업무를 계속하면서 나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 시점에 관리단 임원들은 저희 팀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저희 팀은 1차 관리단 집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을 보완하여 신속히 추인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였고, 이 제안에 따라서 2차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 추인 안건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관리업체 변경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업체 A는 자신들은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계약에 따라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관리단 집회도 무효이기 때문에 관리인 선임도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관리단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준이 되는 법리를 제시하였는데요. 그 법리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결정입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기 이전에 어느 업체가 그 건물의 건축주 또는 최초 구분 소유자의 다수로부터 당해 집합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계약에 기하여 혹은 사실상 당해 집합 건물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경우 그 관리업체의 관리 권한은 그 관리업체의 관리를 위탁한 건축주 또는 관리업체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 결의 방식에 의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 위탁 계약에 정해진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집단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시행사가 위탁관리회사에 건물 관리를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업체의 관리 권한은 그 관리 위탁 계약에 정해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면 그 권한이 상실된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시한 위와 같은 법리는 시행사와 관리업체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이 관리단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정립한 202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라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쌓여서 지금부터 살펴보는 대법원 판례 법리로 발전되어 정립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해당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보았던 대법원 판례인데요.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분양자는 그때 관리비 징수 권한을 포함한 관리 권한을 상실한다. 그래서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 업무에 관한 법률 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게 주장할 수 없다. 즉 관리업체는 관리단이 구성되면 관리 권한을 상실한다 라는 입장을 대법원이 확인해 주었습니다.